2019년 1월 15일 뉴욕은 맑고 차가운 전형적인 한겨울 날씨였습니다. 비행기로 19,000시간의 베테랑 설리 설렌버거 기장이 모는 US 에어웨이즈 1549편은요. 155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 라가디아 공항의 활주로를 가뿐히 날아올랐죠.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운명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눈 깜짝할 사이의 일. 이륙한 지 단 2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날개를 다 폈을 때 길이가 2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러기떼가 날다가 비행기와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형 여객기는요, 엔진 한 개가 멈춰도 다른 엔진이 살아있으면 비행을 계속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A320 비행기의 양쪽 엔진 2개 모두가 동시에 멈췄어요. 새 떼와 부딪히는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그것도 최악의 버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추진력을 잃어버린 비행기는요, 마치 글라이더처럼 공중을 그냥 활강하기 시작합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설리 기장은 메이데이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새 떼와 부딪혔다고 말하자 라가디아 관제탑에서는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엔진이 모두 꺼져버린 설리는요,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공항에서는 다른 인근의 다른 공항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설리의 판단으로는 거기까지도 무리였어요. 다 못 가고 땅에 처박힐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뉴욕 한복판입니다. 뉴욕 한복판의 빌딩 숲으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 설리는 가까이에 있는 허드슨 강물 위에 비상 착륙을 결심합니다. 아니요, 착륙이 아니라 착수라고 해야 합니다. 땅에 내리면 착륙이고요. 물 위에 내리면 착수. 관제사가 페더보로에 있는 어느 활주로를 원하나? 라고 물었을 때 설리는요. We are gonna be in the Hudson. 우리는 허드슨 강으로 갈 거다. 라고 답을 했어요. 관제탑은 크게 당황합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달라. 말 그대로 땅 위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물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스키를 타듯이 슬쩍 내리면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물 위에 착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바퀴가 없이 몸통째 활주로에 그냥 내려앉는 편이 나을 정도래요. 왜 그럴까요? 비행기가 내려앉을 때 좌우 날개의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조금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쪽이 먼저 물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은 날개가 물속에 들어가죠. 물의 저항이 발생하고 그 저항 때문에 한쪽 날개가 마치 물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 됩니다. 반면 동체는 관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비행기 전체가 순식간에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신다면은 1996년에 일어났던 에티오피아 항공 961편 납치 사건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3명의 교환이 비행 중인 항공기를 납치했는데요. 납치범들의 요구를 따라서 비행을 하다가 결국 연료가 떨어져요. 해안가의 바다 위에 착수를 하는데 비행기의 좌우 균형이 안 맞습니다. 날개 한쪽 끝이 먼저 물에 들어가고요. 몇 초 지나지 않아 비행기가 찢어지고 통째로 뒤집어져요. 175명의 탑승자 중에서 무려 125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설리는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뛰어난 비행 솜씨를 발휘해서 강물에 처박히지 않고 무사히 착수합니다. 이 모든 것에 걸린 시간이 불과 208초.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의 순간부터 공항으로 회항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강 위에 착수할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돌려 강 위에 무사히 내려앉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겨우 3분 남짓 208초 만의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이야기한 시간 동안 설리는 이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거죠. 하지만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섭씨 2도의 차가운 강물이 비행기 안으로 막 밀려 들어와요. 해외여행 가실 때 비행기 타보시면은 내릴 때 얼마나 복도에 사람들이 밀려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설리와 승무원들은 비상 매뉴얼대로 문을 열고 미끄럼틀을 내리고 구명조끼를 입히고 한 명 한 명 질서 있게 내보냅니다. 물에 착수한 지 딱 3분 만에 155명 모두가
밖으로 탈출해서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섰고요. 모든 사람이 구조 완료되는데 딱 20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설리 기장이에요. 설리는 섭씨 2도의 차가운 강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른 기체 안으로 2번이나 들어가서요.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아직 없는지 소리쳐서 확인했습니다. 결국 단 한 명의 실종자와 사망자도 없었고 심지어 큰 부상을 입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 일을 허드슨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설리를 영웅으로 추켜 세웠는데요. 설리의 태도는 달랐어요. 그는 이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웅이라는 말은 여전히 편하지 않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훈련받은 대로 했으며 현명한 결정을 내렸고 포기하지 않았다. 훗날 이 사건에 대해 설리 기장이 회고록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Highest Duty, 가장 높은 의무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은 힘이 강합니다. 사고의 초점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이유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나한테 가능할까? 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애초에 내 능력 범위 내의 일인지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해야 할 일이라는 한 가지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해야 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출 때는요, 내 힘을 넘어선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나의 힘, 이른바 자력이라고 하죠. 자력이 아니라 남의 힘, 이른바 타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벌인다고 해도 내 돈만 가지고 하면 자본이 얼마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돈까지 끌어와 투자 받아야지 자본이 커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도 내 힘, 자력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남의 힘, 타력까지 있어야 힘이 쓰입니다. 그 타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족, 동료, 직원들의 얼굴이 곧 타력입니다. 나를 믿어주고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해내지 못했을 때 고통받을 사람들의 얼굴이 바로 타력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 힘이 되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은 그 힘으로 일한다는 부모님들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타력입니다. 평범한 외모에 심지어는 왜소한 최고인데도 왜 조직을 이끌 때는 마치 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아우라에 깃든 것이 타력입니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고작 한 사람의 힘뿐이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큰 힘은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힘, 다름 아닌 책임감입니다. 이번에 저는요,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12가지 태도를 정리해서 태도 수업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태도 수업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책임감이라는 큰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지는 책임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보이는 책임과 보이지 않는 책임.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책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리더가 된다. 자리가 주어지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사람 역시 리더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보이는 책임에만 관심 있는 태도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말이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은,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사람은, 남들과 달리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사실 커다란 책임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208초 만에 155명의 승객과 도시 하나를 구한 설리 기장의 힘은 강한 책임감에 있었다. 둘째, 큰 힘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나온다. 셋째, 그러므로 책임감을 환영하라. 보이지 않는 책임까지 다할 때 우리는 리더가 된다. 제우의 서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멘탈과 태도, 더 나은 우리 자신이 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간 태도 수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